저는 서울 노원구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며 아들을 키워온 65세 김순자입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어 우리 아들만은 잘 키워야지 하는 마음에 악착같이 돈 벌고 공부시켜 의사 아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어 좋은 아가씨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상견례도 하고 결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겼네요.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아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다른 모든 것은 생각 안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버텼는데 정작 저의 처지는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25,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찬바람 부는 늦가을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순자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라는 말을 남기고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병실 한켠에서 잠든 아들의 작은 숨소리만이 제 가슴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순간, 갓돌이 지난 아들이 제 눈물 젖은 볼을 작은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첫 말을 시작한 아들이 건네준 그 한마디가 지금도 가슴 한켠에 따뜻하게 남아있습니다. 겨울이면 더욱 고단했습니다. 날선 바람을 맞으며 새벽 4시면 일어나 붕어빵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시린 손은 얼어붙어 갔지만 잠든 아들의 달콤한 숨결을 떠올리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붕어빵 틀을 닦으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25해 전, 그날도 이렇게 달빛이 고요했었나요? 여보, 오늘도 우리 아들 잘 지켜봐 주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속삭이는 기도입니다. 붕어빵 반죽을 젓다 보면 어김없이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찬바람 부는 늦가을 병실. 남편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우리 아들 부탁해.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병실 한켠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엄마가 꼭 지킬게. 갓돌이 지난 아들을 품에 안고 흐느끼던 그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그치고 저를 바라보던 아들의 맑은 눈동자가 제게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첫 붕어빵을 굽던 날, 서툰 손길에 화상을 입어 곳곳이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젖병값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장사하고 돌아와 보면 이웃집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든 아들의 모습에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야, 너무 무리하지 말어. 애기 젖 먹일 때는 꼭 들어와.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제 곁을 맴돌며 붕어빵 굽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작은 손으로 제 앞치마를 잡고 서서는 엄마, 나도 할래.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아들은 항상 제 곁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한겨울 바람이 매섭던 날에도 작은 의자에 앉아 실내화를 신은 채 책을 읽던 모습이 선합니다. 때로는 추위에 잠들어버린 아들을 품에 안고 가게를 정리하던 밤들. 그 작은 온기가 제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도와줄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 주말이면 일찍 일어나 제 일을 돕겠다던 아들. 그때는 말렸어야 했나요?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 무게를 알게 한 것은 아닐까.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제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학교 다녀와서는 늘 엄마, 나 100점 받았어. 라며 환하게 웃어주던 그 미소가 제게는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밤이면 낡은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공부하던 아들. 다음날 학용품을 사러 가자고 조르는 친구들의 말에 다음에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며 씩씩하게 웃어넘기던 모습에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더욱 야무져졌습니다. 새벽에 몰래 일어나 제 일을 도우려다가 들킨 날. 엄마, 난 커서 꼭 의사가 될 거야. 그때는 엄마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던 그 눈빛에 담긴 결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붕어빵 반죽을 젓다가 문득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날서른 바람을 막아주려 했던 그 작은 손이 이제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손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30에 가까이 이 자리를 지키며 저는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남편에게,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 때로는 차가운 새벽 공기에 얼어붙은 손이 아프고 긴 시간 서 있다 보면 다리도 저리지만 그 모든 순간이 감사합니다. 달빛이 쓰러져가는 새벽녘, 첫 붕어빵의 달콤한 향기가 골목길을 채워갑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걸어갈 앞길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비록 제가 아들의 발목을 잡는 어머니가 될지라도 그저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이뤄가기를. 매일 아침 제가 붕어빵을 굽는 이 자리는 우리 모자의 작은 우주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매서워도 이곳에서만큼은 따뜻한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은 아들의 가운 주머니 속에 고이 접혀있는 낡은 손수건처럼 우리의 마음 한켠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제 아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날 붕어빵 가게 앞에서 합격증을 들고 달려오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제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안으며 저도 울고 말았습니다. 의대생이 된 아들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밤늦게 도서관에서 돌아와 제가 남겨둔 붕어빵을 먹으며 엄마가 만든 붕어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시험 기간이면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아들 곁에서 저는 따뜻한 미숫가루를 타날랐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주무세요. 내일 또 일찍 일어나셔야 하잖아요. 그래도 아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졸다가 어느새 아들이 덮어준 이불 속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눈을 떠보면 아들은 이미 책상 앞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있었죠. 특히 해부학 실습이 있던 날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아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씻으러 들어가던 날, 욕실 문 앞에서 들리던 울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아, 밥 먹고 자자.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들어가 보면 아들은 이미 씻고 나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대 생활이 힘들어도 아들은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이제 곧 의사 되면 엄마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동안 고생하셨죠?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다시 샘솟았습니다. 졸업식 날 하얀 가운을 입은 아들을 보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봤어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의사가 되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훔치는데 아들이 다가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칼바람 부는 새벽길에서 시린 손을 불며 붕어빵을 굽던 날들, 아들 학기를 위해 밤늦게까지 장사하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큰 대학병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시작한 아들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당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매일 병원 근처 붕어빵 가게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잠깐 나올까 하는 마음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던 아들이 붕어빵을 사러 온 환자 가족에게서 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아들은 당직실에서 울었다고 하더군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 아들은 실력 있는 의사가 되어 많은 환자들에게 신뢰받고 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맞이하는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 가슴 한켠이 뭉클해집니다. 때로는 제가 파는 붕어빵을 사간 환자분들이 원장님 어머님이 파시는 거 맞죠? 아들 자랑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면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얼마 전 아들이 어떤 여의사를 소개하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상견례가 걱정됩니다. 제가 평생 붕어빵을 팔며 살아온 것이 혹시 아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매일 새벽 여전히 저는 붕어빵을 굽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말리지만 제게는 이것이 삶의 이유이자 자부심입니다. 이 붕어빵 한 개 한 개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 아들이 이만큼 자랐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자리를 지키며 아들이 걸어갈 길을 묵묵히 지켜보려 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게 좋아. 내가 의사 되어서 좋은 것처럼 엄마는 이렇게 붕어빵 굽는 게 좋아. 이제는 제 붕어빵을 사가시는 단골 손님들이 아드님이 의사 되셨다면서요? 라고 물으실 때마다 저는 한없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네, 우리 아들이요. 그 말을 하는 순간마다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차가운 호텔 레스토랑,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서 마주한 상견례 자리, 제 오래된 검은 정장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수 달인 옷자락을 매만지며
아들이 준비해준 백화점 쇼핑백 속 구두를 신고 왔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이쪽이 제 어머니십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진주 목걸이를 한 예비 사돈어른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예비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보의 주름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사돈어른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실망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 손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붕어빵 반죽을 붓다 생긴 화상 자국들, 차가운 겨울 바람에 트고 갈라진 손마디. 들었다시피 우리 애는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현재 대학병원 전문의예요. 그동안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선봤는지 아세요? 사돈어른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기억. 아들이 의대 합격 소식을 들고 왔던 그날. 허름한 붕어빵 가게 앞에서 얼싸안고 울던 그 순간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님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학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날카로운 질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중학교까지만. 말끝을 흐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학교요. 아이고.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우리 병원에 붕어빵 파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그 사람은 아니시죠?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도 붕어빵을 팝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순간 사돈어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 딸이 서울의대 수석 출신인데 시어머님은 붕어빵 장수시라니.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차가운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건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온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붕어빵을 굽는 일은 제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제 자부심이자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로서의 긍지였습니다.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 체면이 있는 집안끼리 혼사를 이어왔어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아드님 앞길을 위해서라도 붕어빵 장사를 그만두시죠. 사돈어른의 말씀이 이어질 때마다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붕어빵을 굽던 새벽들, 아들 학기를 위해 2중 3중으로 일하던 날들, 아들이 의사가 되어 첫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기뻐하던 순간들. 우리 딸이 시댁에 들어가서 붕어빵 장사하는 시어머님 모시고 산다는 게 솔직히 체면이 안 서요. 아드님도 앞으로 교수 되실 텐데 어머님 때문에 앞길이 막히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레스토랑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희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서린 분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깊숙한 곳에는 어린 시절부터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사돈어른이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와인잔이 넘어져 붉은 얼룩이 하얀 테이블볼을 물들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이 손 보이세요? 아들이 제 거칠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이. 이 손으로 30해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붕어빵을 만드셨어요. 한겨울 영하의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장마철 비를 맞으면서도 그 돈으로 절 의사로 만드셨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어요. 새벽에 몰래 일어나 어머니 일을 돕다가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대었죠. 그때 어머니는 저를 안고 우시면서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공부만 해. 제발 공부만 해주면 돼. 한밤중에 약을 바르며 눈물 짓던 그날이. 어머니는 절대 자신의 고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손이 얼어서 갈라져도 허리가 아파도 그저 웃으시면서 우리 아들 의사 될 거야 그 말씀만 하셨죠. 아들은 천천히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이 손이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입니다. 이 손 하나로 절 의사로 만드셨어요. 이 손 하나로 절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셨어요. 아들은 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제 거친 손마디를 적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결혼이라면 그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어린 시절 제가 그를 안아주던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저를 세상의 모든 상처로부터 지키려는 듯이.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재빨리 자신의 코트를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절대 붕어빵 그만두지 마세요. 그건 어머니의 자부심이잖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지난 30해의 시간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붕어빵 익어가는 향기처럼 모자 간의 사랑이 차 안을 은은하게 채워갔습니다. 일주일 후 봄비 내리는 어느 오후, 제가 늘 그래왔듯 붕어빵을 굽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의사가운 주머니에서는 구겨진 손수건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봄비가 그녀의 까만 머리카락을 타고 뺨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붕어빵 반죽을 부으며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예비 사돈어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진주 목걸이도 명품 가방도 없는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돈댁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돈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 딸이 매일 밤 울며 진호 씨 이야기를 하는데 붕어빵이 노릇하게 익어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공기를 채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헌신적인 분이신지 병원 직원들에게 다 들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나오셔서 진호 씨 당직 설 때면 병원 앞에서 붕어빵을 파시며 아들 걱정하시고 사돈어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어머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때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깔보신 분들과는 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진호 씨 제발. 예비 며느리가 흐느끼며 아들에게 다가갔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값으로 매기려 하셨죠. 어머니의 붕어빵이 창피하다고 하셨죠. 그런 분들과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아들은 제게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들어가세요. 비 맞으시면 안 됩니다.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은 채 따뜻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빗속에서 예비 며느리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아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오직 제 거친 손마디를 감싸 안는 따스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저는 새벽이면 붕어빵을 굽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익어가는 붕어빵 향기가 골목을 채워갈 때면 문득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작은 의자에 앉아 책을 읽다가 살며시 고개를 들어 제게 미소 짓던 그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 붕어빵 반죽을 젓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이 하얀 가운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밤새 당직을 선 듯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머금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아들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제 손을 감싸 안은 그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제가 그의 작은 손을 잡아주던 것처럼. 이제 들어가세요. 제가 할게요. 아들이 제 앞치마를 조심스레 풀어 자신의 가운 위에 둘렀습니다. 하얀 가운 위에 걸쳐진 낡은 앞치마가 어쩐지 어울려 보였습니다. 엄마가 하는 게 좋아. 그래도 붕어빵 반죽을 놓지 못하는 저를 보며 아들이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붕어빵이 익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의대 합격했던 날, 아들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붕어빵을 굽고 계셨죠. 제가 합격증 들고 달려왔을 때 어머니는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잠시 말을 멈춘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붕어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제 거친 손마디를 쓰다듬었습니다. 화상 자국, 칼 자국, 세월의 흔적들이 깊게 새겨진 이 손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을 다루듯이. 어머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효심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그가 어렸을 때처럼.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응급 환자가.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금방 돌아올게요. 환자 좀 보고 그때까지 이 자리에 계실 거죠? 불안한 듯 제 눈을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이 마치 학교 가기 전 제게 안기던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여기 있을 테니 어서 가보렴. 제 말에 안심한 듯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얀 가운 자락을 날리며 달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제가 평생 붕어빵을 굽는다고 해도 아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란 걸. 오히려 이 붕어빵 향기가 우리 모자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줄 거란 걸. 새벽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지워져가는 시간. 붕어빵을 굽는 제 곁에는 여전히 아들이 읽다만 의학 서적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해 지친 아들이 잠시 눈을 붙이고 가는 간이 침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환자 보러 가기 전 잠시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쉼터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편견이 무서웠던 그날들은 이제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도 붕어빵을 굽는 제 곁에는 때로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로, 때로는 투정 부리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아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붕어빵 가게는 우리 모자의 작은 우주로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를 위해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어머니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낮게 볼지 모르지만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임을, 우리의 거칠어진 손마디 하나하나가 자녀에 대한 사랑의 훈장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헌신을 때로는 부끄러워하실지도 모를 자녀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주름진 손길에 새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그 손길 하나하나에는 여러분을 향한 한없는 사랑이 담겨 있답니다. 그리고 세상의 편견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학벌이 아닌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더라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다시 붕어빵 반죽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또다시 찾아올 우리 아들의 발걸음 소리를. 그리고 그가 들려줄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의 작은 붕어빵 가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저마다의 붕어빵 향기가 있으니까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이제 민석이네 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첫 한 달은 민훈의 집이었어요. 며느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부엌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아이들은 절 볼 때마다 어색하게 인사하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힘들어요. 아빠가 남기신 빚도 그렇고. 어느 날 민우가 차가운 커피를 내밀며 말했어요. 알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더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고시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오늘 사연은 남편이 떠난 후 자식집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자식들에게도 버림받은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인생 역전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했을지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75세 김순자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아침 6시에 새로운 사연을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인 김순자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 남부 터미널 근처 좁디 좁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고층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예전에 살던 우리 집이 생각나 가슴 한켠이 시리곤 합니다.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만 해도 제법 넓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남편이 떠난 후 알게 된 빚더미와 보증금 사기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죠. 자식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웠는데 다들 나름의 삶이 있더라고요. 큰아들은
영문대 나와 대기업 다니고 작은 아들은 의사가 됐어요. 딸도 시댁에서 인정받으며 잘 살고 있죠. 처음엔 돌아가며 저를 맡아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저를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도 애들 키우고 대출금 갚느라 빠듯해요. 시어머님도 계시고 이제 엄마까지 모시기가. 요양원은 어떠세요? 제가 매달 용돈은 드릴게요.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지내다가 결국 제가 먼저 나왔어요. 국민연금으로 월세 13만 원짜리 고시원을 구했죠. 방 크기는 겨우 3평. 하지만 이게 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도 하고 밤늦게까지 식당 일도 했죠.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잡는 걸 보면서 그게 제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네요. 요즘은 고시원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를 키워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세약한 잎사귀를 정리해주면서 제 마음도 돌보고 있어요. 자식들은 이따금 문자나 전화를 하지만 서로 어색하기만 해요.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도 원망하진 않아요. 제가 더 강해져야 해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요. 남편이 떠난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준자야,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저녁에 같이 밥 먹자. 출근하는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죠. 그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심장마비.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갑자기 혼자가 됐어요. 장례식장에서 자녀들과 처음으로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어요. 아빠가 이런 빚을 남기실 줄은 몰랐어요. 큰아들 민우가 차갑게 내뱉은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보증 섰다가 다 나갔대. 아빠도 참, 이제 어떡하지? 작은 아들 민석이의 한숨 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엄마, 아빠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나 돼요? 딸 미영이가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도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다 알면서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민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도 몰랐다고.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거실에 모인 자녀들의 얼굴은 더욱 굳어 있었어요. 엄마, 일단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방이 좀 좁지만. 미영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아니야. 우리 집이 나을 것 같아. 애들 학원도 가깝고. 민우가 끼어들었어요. 나도 모실 수 있어요. 와이프랑 얘기는 해봐야 하지만. 민석이도 망설이며 말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들의 친절이 부담으로 변할 거라는 걸. 첫 한 달은 민우네 집이었어요. 며느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부엌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아이들은 절 볼 때마다 어색하게 인사하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엄마, 이제 민석이네 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결국 한 달 만에 들은 말이었죠. 민석이네서도 미영이네서도 비슷했어요. 자녀들 집을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말수도 줄었고 밥도 적게 먹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알았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힘들어요. 아빠가 남기신 빚도 그렇고. 어느 날 민우가 차가운 커피를 내밀며 말했어요. 알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더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고시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가끔 자식들이 보내는 문자를 봐요. 엄마, 잘 지내시죠? 요즘 날씨가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형식적인 안부만 오갈 뿐. 그래도 저는 매일 밤 자식들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잠들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고시원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이 세 평 남짓한 제 방을 비추고 있었죠. 월세가 13만 원이면 연금에서 생활비 빼고 이번 달도 빠듯하겠네. 오늘도 생활비를 계산하며 없는 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창가의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온 후 처음으로 산 물건이에요. 마트 특설 코너에서 1,000원에 샀죠. 너라도 잘 자라다오. 나는 이제 늙어서 자라기 힘들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아파트. 그곳엔 아침부터 분주한 기운이 감돌아요.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문득 예전 생각이 나네요. 민우야, 오늘은 삼겹살 구워줄까? 우와, 엄마 최고. 민서가, 시험 잘 봤니? 엄마, 1등 했어요. 미영아, 이 원피스 예쁘지? 엄마가 골라주신 거라 더 예뻐요. 행복했던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때는 왜 그 시간들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을까요? 벽 너머로 들리는 옆방 소리에 생각이 흐트러져요. 고시원에선 누군가의 기침 소리, 알람 소리, 한숨 소리가 늘 들려와요. 나처럼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사는 사람들. 점심시간 공용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석이네. 가슴이 덜컥했어요.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가 와요. 엄마, 잘 지내시죠? 그럼 너희들은 잘 지내니? 네, 아참. 다음 주에 지훈이 유치원 발표회가 있어서요. 그래.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아니야. 다들 자기 삶이 있지. 전화를 끊고 식은 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지훈이, 제 손주가 벌써 유치원생이 됐네요. 첫돌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가끔 보죠. 저녁이 되면 제일 힘들어요. 창밖 아파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 그 불빛 하나하나가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나도 잘못했어. 남편이 힘들어할 때 더 살펴볼 걸. 자식들 교육비 때문에 맞벌이 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의 한숨 소리를 그냥 지나쳤지.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편지를 써요. 보내지 못할 편지. 민우야, 내가 어릴 때 많이 아팠잖아. 밤새 내 이마에 손 얹고 있던 거 기억나니? 민서가 의대 합격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를 거야. 미영아, 결혼식 날 너무 예뻤어. 엄마는 그날 울면서 기도했단다. 때로는 자식들이 원망스러워요. 하지만 그 마음은 잠시 인의 그리움으로 바뀌죠. 그래도 잘 자라줬잖아. 건강하게, 바르게. 그게 어미로서 가장 큰 기쁨이지. 밤이 깊어가도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을 봐요. 저 달을 내 자식들도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어요.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머리카락이 흠뻑 젖어 있었죠. 아이고, 우산도 없이 오셨나 보네요. 아, 네. 갑자기 비가 와서요. 수건을 꺼내 건네주었어요. 그게 윤서와의 첫 만남이었죠. 28, 제 막내딸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예요. 다음 날 윤서가 조그만 반찬통을 들고
찾아왔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할머니는 왜 이런 곳에서 지내세요? 자제분들은 말끝을 흐리는 윤서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어요. 남편의 죽음, 빚, 자식들과의 불화. 윤서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할머니, 제가 일하는 곳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 회사거든요. 요즘 핸드메이드 제품이 잘 팔려요. 특히 따뜻한 스토리가 있는 제품은 더. 윤서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젊었을 때부터 바느질은 자신 있었는데. 정말요? 할머니가 만드신 거 좀 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제 방에서 오래된 보자기를 꺼냈어요. 조각천을 이어 만든 거예요. 할머니, 이거 정말 예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감성이에요. 윤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데 이런 걸 누가 사려고 하겠어. 아니에요. 할머니, 요즘은 달라요. 이런 핸드메이드 제품에 스토리를 입히면 오히려 더 가치 있어요. 그날부터 윤서는 퇴근 후면 제 방을 찾아왔어요. 스마트폰 사용 것부터 온라인 쇼핑몰의 세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줬죠. 할머니, 이렇게 하면 사진이 더 예쁘게 나와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우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의 솜씨와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밤 윤서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회사 디자이너 친구랑 얘기해봤어요. 할머니의 이야기와 작품에 관심이 많대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함이었죠. 윤서야. 네, 할머니. 고마워. 내 딸 같아서 더 그런가.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같아요.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서.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윤서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고, 저는 윤서에게 잃어버린 할머니의 정을 되찾아준 것 같아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이요. 윤서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어느 날 아침, 오래된 재봉틀을 꺼내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옛날 결혼식 때 시어머님께 물려받은 거예요. 지금은 낡았지만 제 인생의 많은 순간을 함께한 보물이죠. 이걸로 다시 시작해볼까. 처음엔 작은 토끼 인형을 만들었어요. 아이들 어릴 때 만들어주던 그 모양 그대로. 할머니, 이거 너무 귀여워요. 근데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조금만 바꿔볼까요? 윤서가 태블릿으로 요즘 유행하는 인형들을 보여줬어요. 아이고, 이런 걸 어떻게 따라하나? 할머니의 솜씨에 트렌드만 조금 더하면 돼요. 이렇게 눈은 좀 더 크게, 볼은 더 동그랗게. 밤새 연습했어요. 실수로 찔린 손가락도 많았지만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윤서야, 이건 어때? 와, 할머니, 완전 새로운 느낌이에요. 이런 빈티지하면서도 모던한 감성. 요즘 젊은 층이 좋아할 것 같아요. 윤서의 회사 디자이너 친구 지은이도 만났어요. 할머니, 각 인형마다 이름과 스토리를 붙여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 토끼 인형은 그럼 이 토끼는 달님이라고 할까? 창가에서 달을 보며 만들었거든. 오, 이거 진짜 좋은데요? SNS에서 통할 것 같아요. 점점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에 한두 개, 그러다 10개, 20개. 할머니, 이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도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내가 무슨 카메라 앞에서 어쩌지? 괜찮아요. 할머니의 진솔한 이야기가 더 감동적일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첫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5세 김순자입니다.
제가 만드는 인형들은 제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토끼 인형 탈림이는 채팅창에 댓글이 물밀듯이 올라왔어요. 할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인형에서 정성이 느껴져요. 할머니의 이야기에 눈물이 나요. 저도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방송이 끝나고 울컥했어요. 윤서야, 이게 다 꿈 같다.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 거예요. 요즘은 아침마다 인스타그램을 열어요. 제 인형을 안고 찍은 사진을 올리는 젊은이들의 후기를 보는 게 일과가 됐죠. 이 인형 덕분에 힘들 때마다 위로받아요.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제 방에 특별한 친구가 되었어요. 인형 하나하나에 제 이야기를 담아요. 외로웠던 날들의 이야기, 그리움의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까지. 할머니, 이제 우리 브랜드 이름도 정해볼까요? 달빛, 할머니의 이야기, 인형은 어떨까? 와, 너무 예쁜데요? 정말 할머니다워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새로운 인형을 구상하고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했던 이 시기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어가고 있네요. 처음 SNS를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고 키보드를 누르는 것조차 어려웠죠. 아이고,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우다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할머니, 해시태그는 이렇게 달아주세요. 달빛 할머니 인생인형 핸드메이드. 윤서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첫 게시물을 올리던 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만든 토끼 인형 달님이의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썼죠. 안녕하세요. 75살 할머니입니다. 저는 매일 밤 달을 보며 인형을 만듭니다. 제 손끝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모두 제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외롭고 그리운 마음을,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날엔 좋아요 숫자가 10개도 안 됐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밤 인형을 만들며 그날의 이야기를 적었어요. 오늘은 딸 미영이가 생각나는 날이에요. 이 토끼 인형의 분홍빛 드레스는 미영이의 첫 올 때 입었던 한복 색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희 엄마도 멀리 계신데 할머니의 글을 보니 눈물이 나요. 인형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요. 마치 할머니가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 주문했어요. 제 책상에 두고 힘들 때마다 볼래요. 윤서가 알려준 대로 정성스레 답글을 달았어요. 고맙습니다. 내 손주 같은 당신에게 이 마음이 전해져서 기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유명 인플루언서가 제 인형을 소개한 거예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에요. 각각의 인형에 담긴 사연을 읽다 보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같아요. 그날 이후로 주문이 폭주했어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지금 대기 주문이 100개가 넘어요. 윤서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어머나, 이 늙은이의 인형을 저렇게나 많이.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는 매일 아침이 설레요. 주문자들의 사연을 읽는 게 일과가 됐어요. 할머니, 제 딸의 첫 돌 선물로 주문해요. 저희 어머니께 선물하고 싶어요. 멀리 계신 어머니께.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는 제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주문에 정성껏 답장을 써요. 소중한 마음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담아 특별한 인형을 만들어 드릴게요. 밤늦게까지 인형을 만들다 보면 문득 제 자식들 생각이 나요. 그래도 이젠 덜 아파요. 제가 만든 인형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그 작은 행복이 제 마음도 치유해주는 것 같아요. 내일은 어떤 이야기를 담은 인형을 만들까? 잠들기 전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그려봅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주문이 밀려들수록 손이 더 떨렸고 밤잠을 설쳐가며 인형을 만들었죠. 이렇게 하면 될까? 내 솜씨로 이분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을까? 어느 날은 실수로 인형의 눈을 잘못 달았어요. 밤새 만든 인형을 전부 뜯어내야 했죠.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해요. 윤서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걸 시작한 게 무모했나? 아니에요. 할머니의 진심이 통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루는 주문자로부터 항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인형이 기대보다 조잡해요. 환불해주세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방 구석구석을 가득 채운 천 조각들과 실타래들을 보며 한숨만 쉬었죠. 어쩌면 난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그때 문자 하나가 왔어요. 할머니, 제가 받은 토끼 인형을 안고 잠들었더니 마치 어릴 적 할머니 집에서 자던 것 같은 포근함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요. 이게 바로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달라졌어요. 불량품이 나왔던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했죠. 윤서와 함께 품질 관리 체크리스트도 만들었어요. 자, 이제 각 인형마다 번호를 매기고 검수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요. 아이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다니. 내가 늙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네. 시간이 지날수록 손은 더 섬세해졌고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하루에 10개의 인형을 만들어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됐죠. 할머니, 요즘 반품률이 0%예요. 대단하세요. 윤서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느 날 오래된 앨범을 보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자식들 어릴 때 밤새워 만들어준 옷들, 이불보. 그때도 이렇게 밤을 새워가며 바느질을 했었죠. 그때는 가족을 위한 바느질이었다면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의 가족이 될 인형을 만드는 거네. 주문이 300개를 넘어섰을 때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졌어요.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밤마다 인형을 만들며 생각해요. 내일은 어떤 이야기를 품은 인형을 만들까? 어떤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 나이 75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그건 분명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통장 잔고를 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번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건 이 작은 성공이 제게 가져다준 마음의 변화였죠. 순자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고시원 관리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세요. 네. 오늘은 특별한 주문이 있어서요. 대학 입학하는 손녀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할머니의 주문이에요. 예전에는 이 좁은 고시원이 제 실패의 증거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곳은 제 새로운 시작을 지켜본 소중한 공간이 되었죠. 창가에 앉아 인형의 눈을 달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만든 이 작은 인형들, 처음에는 그저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는데 어느새 제 영혼의 일부가 되어 있더군요. 엄마, 오늘 은행에서 송금했어요. 받으셨나요? 민우의 문자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예전에는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죄스러웠는데 이제는 다른 마음이 들어요. 고마워, 아들.
하지만 이제 엄마가 필요한 만큼은 벌 수 있어. 내 가족한테 더 신경 써. 처음으로 당당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밤이 되어 작업을 마치고 SNS 피드를 보는데 한 젊은이의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할머니의 인형을 보며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할머니는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저도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을래요.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만든 인형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이런 의미가 될 줄은 몰랐어요. 윤서야. 네, 할머니. 나 이제야 알겠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뭔데요? 바로 내가 누군가가 되는 거. 그냥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김순자라는 사람으로. 윤서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밤늦게까지 인형을 만들어요. 하지만 이젠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각각의 바늘길을 통과하는 실처럼 제 삶도 천천히 새로운 무늬를 수놓아가고 있으니까요. 창밖의 달을 보며 생각해요. 그래, 이제야 진정한 나로 살기 시작한 것 같아. 제 작은 방 안에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제가 만든 인형들과 그 인형들이 전해준 수많은 이야기들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은 자식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작은 중국집. 예전에 아이들 어릴 때 자주 오던 곳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 그 맛 그대로네요. 엄마, 이거 드세요. 예전에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던 거잖아요. 민우가 젓가락으로 탕수육을 집어주네요. 아들의 그 작은 배려가 가슴 한켠을 적셔요. 기억하는구나. 말은 못했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예전엔 내가 아이들 앞에 음식을 놓아주기 바빴는데 이제는 그들이 저를 챙겨주네요. 엄마, 그동안 많이 서운하셨죠? 미영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려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들리다가 서운했다기보다 그냥 보고 싶었어. 제 말에 새 남매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지훈이가 요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한대요. 민석이가 조심스레 손주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가 한번 보러 오실래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사진으로만 보았던 손주를 실제로 만날 수 있다니. 지난번에 엄마가 만드신 토끼 인형, 지훈이가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다고 하니까. 민석이의 아내가 보내준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는데 눈물이 나서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바빴다는 핑계로. 민우가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도 미안해. 너희들한테 든든한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제 말에 미영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는 늘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점심을 마치고 우리는 근처 공원을 거닐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이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는지. 엄마, 우리 이제부터 매주 한 번씩 만나요. 민우의 제안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엄마, 이제 고시원 나오셔야죠. 미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 난 지금 이대로도 좋아. 내일도 있고. 그래도 엄마, 이젠 우리가 효도하고 싶어요. 민석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는 긴 시간 공원 벤치에 앉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서로의 아픔을, 미안함을, 그리고 사랑을. 해가 저물어갈 때쯤 민우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제대로. 그래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는 가족으로 우리만의 속도로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쌓아가는 관계로.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다시 가까워지네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 시간만큼 우리의 사랑도 더 깊어진다는 걸. 그때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따뜻한 순간이 더욱 빛나는 걸까요? 인생의 꽃은 정해진 때에 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시간에 맞춰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이 피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아요. 인생의 꽃은 언제 피어도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그 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제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장가에 놓인 화분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작업실의 인형들이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죠. 오늘도 SNS에는 제 인형을 받은 분들의 이야기가 하나둘 올라와요. 할머니의 인형이 제 외로움을 달래주어요. 제 아이가 매일 밤 이 인형을 안고 잠들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생각해요. 제가 겪었던 그 힘들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겠죠? 고시원의 차가운 벽도, 자식들과의 서먹함도, 그 모든 아픔이 지금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되었네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림이 두렵지 않아요. 기다림 끝에는 늘 만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75, 많은 이들에게는 인생의 황혼기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새벽이 되었어요. 제 작은 인형들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가 피어나는 시간이 있나 봐요. 오늘도 저는 인형을 만들며 기도해요. 제 인형을 안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늦게 피어난 꽃이라도 그 꽃이 지닌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세상의 모든 달님이 할머니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에도 봄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그리고 그 봄에 피어난 꽃은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꽃일지도 모른다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